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스맥다운 후토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등장으로 랜디 오튼이 나왔죠. 그리고 역시나 엄청난 환호성과 함께 랜디 오튼의 등장음악을 따라 부르는 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랜디 오튼의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뭔가 랜디 오튼이 너무 좋아하니까 떼창을 계속해서 듣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랜디 오튼이 등장을 했는데 딱 말을 하는 와중에 갑자기 트릭 윌리엄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독일 팬들이 트릭이 등장할 때 웁댓 트릭 이거를 다 같이 해줬는데 이제 마이크웍 말을 하려고 하니까 바로 야유하는 모습, 팬들의 그런 리액션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면 간혹 미국 현지 팬들이 인기 많은 악역이 등장했을 때 끝까지 환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악역한테는 아무리 좋아도 야유를 보내야 몰입이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유럽 팬들이 참 잘해요. 딱 등장할 때는 노래 맞춰서 챈트하고, 그리고 이 악역이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야유를 보내는 이런 모습들이 이 장면에 몰입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아닌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트릭이 랜디 오튼의 말을 끊고 등장을 했고, 랜디 오튼은 트릭한테 넌 아주 젊고 좋은 재능이지만 이 내 말을 끊고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약간 지능 이슈가 있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지적을 딱 하죠. 그리고 트릭이 랜디 오튼한테 좀 깐죽대는 거들먹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엔 랜디 오튼한테 맞고 말죠. 그 엘리베이티드 DDT를 하다가 링 밖으로 나가서 다행히 트릭은 RKO까지 맞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랜디 오튼 뒤에서 미즈가 난입해가지고 랜디 오튼을 공격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피니쉬를 딱 쓰려고 하는데 랜디 오튼한테 RKO를 맞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제 트릭 대신에 미즈가 RKO를 맞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랜디 오튼이 퇴장하면서 레이 피닉스가 등장했고, 레이 피닉스는 바로 트릭과 경기를 진행했죠. 근데 여기서 레이 피닉스가 아쉽게 트릭한테 패배합니다. 다시 말해 트릭이 이긴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미즈와 오턴, 트릭이 이렇게 엮인 걸로 봐서는 여기에 유일한 선역인 랜디 오튼을 현 US 챔피언인 카멜로 헤이즈가 도와주면서 2대2 대립 구도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카멜로 헤이즈와 트릭 윌리엄스가 NXT 때부터 라이벌 관계이기 때문에 이 DIY나 케빈 오웨인스, 세미 제인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아마 웬만해서는 카멜로와 트릭은 무조건 엮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백스테이지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지난주에 다시 위미스 US 챔피언인 줄리아와 매니저 키아나 제임스의 인터뷰가 있었고, 그러고 나서 통합 WWE 챔피언십이 예정되어 있는 드류와 지난주에 알레이스터 블랙을 완전히 꺾어버린 데미안이 신경전을 벌이죠. 그리고 데미안은 코디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 통합 WWE 챔피언십의 욕심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렇게 백스테이지 장면이 지나가고 두 번째 경기로 위미스 US 챔피언십 줄리아 대 알렉사 블리스의 경기가 치러집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줄리아가 방어를 했습니다. 솔직히 경기 내용에 대해서는 뭐 딱히 얘기할 건 없고, 결과를 낸 과정만 좀 말씀드리면 매니저 키아나 제임스가 시선을 끌었고 래시 레전드가 난입을 해서 방해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엔 알렉사 블리스가 패배를 한 거죠.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래시 레전드와 나이아 잭스가 알렉사 블리스를 공격하는, 그리고 뭐 샬럿 플레어는 이제 뭐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알렉사 블리스가 전화를 했지만 뭐 스케줄이 뭐 안 맞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와주러 나오진 못했고, 아무튼 이렇게 래시 레전드와 나이아 잭스 그리고 알렉사 블리스, 샬럿 플레어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이 줄리아가 다시 위미스 US 챔피언까지 됐잖아요. 근데 다른 어떤 선수들보다 존재감이 너무 떨어져요. 원래 NXT에서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메인에 올라오고 키아나 제임스와 팀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뭔가 애매해요.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이 미드카더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줄리아가 너무 애매해서 도대체 이 각본진이 줄리아를 위한 어떤 계획을 세운 거고, 왜냐면 위미스 US 챔피언까지 주고 계획이 없다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뭔가 딱히 스토리가 있어 보이진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줄리아를 아주 응원했었고 NXT 때도 아주 좋아했었기 때문에 메인에서 좀 잘 되기를 바랬는데, 이제 줄리아의 라이벌인 스테파니 바케르와 너무 비교되는 현재 상황이지 않나. 일단은 줄리아는 영어 실력을 지금보다 더 빠르게 성장시켜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메인에서 좀 더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줄리아와 키아나 제임스의 이 조합, 제가 볼 때는 챔피언이 줄리아인데 키아나 제임스를 키우는 느낌이거든요. 이 악역 매니저로서 악역 이미지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나지, 이게 뭔가 키아나 제임스로 인해서 줄리아가 더 성장하게끔 해주는 그런 역할로는 안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백스테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제 조르딘 그레이스가 스맥다운으로 공식 콜업 됩니다. 이 조르딘 그레이스 하면은 전 TNA 너가웃 챔피언이었죠. 그리고 NXT에서 좀 활동하다가 바로 이렇게 콜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TNA에서의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메인에서 경기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본인의 캐릭터나 연기력 이런 거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좀 애매하거든요. 경기는 그래도 뭐 파워풀한 그런 모습이 좀 있긴 한데, 쉽게 얘기하면 좀 노잼 그런 게 있어서 이 스맥다운에서 본인의 매력을 더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맷 카도나와 코디 로즈가 만나는 장면도 나왔고, 여기서 이제 맷 카도나가 코디한테 WWE 챔피언십에 욕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코디는 일단 오늘 경기 있으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하고 넘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후토크를 안 해서 그러는데 맷 카도나가 WWE로 공식적으로 왔죠. 그래서 본인의 와이프인 첼시 그린과 이제 스맥다운에서 같이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로 4대4 태그팀 매치 뉴 블러드라인 대 와이어트 6의 경기가 있었는데, 여기서 뉴 블러드라인이 이겼어요. 근데 이 매치업도 사실 지긋지긋하죠. 지금 계속해서 이 두 팀이 싸우고 있긴 한데 뭐 어디에 집중을 해서 봐야 되고 뭘 보여주려는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그냥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 이것만 보이지 뭐 흥미로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립은 확실하게 누구를 성장시키고 급을 올려줄 것인지 정하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좀 애매해요. 그나마 타마통가를 좀 키워주려는 것 같은 좀 강한 선수 이미지로, 그거 말고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대립인지 모르겠다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뉴 블러드라인이 와이어트 6를 완전히 제압을 하고 와이어트 6가 힘을 못 쓸 때쯤에 브론 스트로먼 빨대맨을 복귀시켜서 와이어트 6 주축으로 가가지고 이 뉴 블러드라인을 꺾어내는 그런 스토리로 가면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물론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네 번째, 조르딘 그레이스 대 알바파이어 바로 경기를 했습니다. 조르딘 그레이스가. 그래서 이긴 승자는 조르딘 그레이스였어요.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WWE 위미스 챔피언 제이드 카길과 신경전이 있었고, 이제 카길은 욕을 하면서 조르딘 그레이스를 막 건들죠. 그리고 시비를 걸고 뭐 악역 챔피언이니까. 근데 이 챔피언도 문제야. 이 제이드 카길도 워낙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서 또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제이드 카길이 챔피언 되고 나서 어깨가 너무 올라갔거든요. 그 정도의 모습을 뭔가 보여준 게 없는데 너무 최강자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몰입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무관심에 가깝게 되는, 그러니까 무게감은 없는데 무게감 있는 선수처럼 보이려고 하니까 보기가 불편한 거죠. 사실 비앙카 벨레어가 복귀하기 전까지 그냥 시간 때우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진짜로 시간을 때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이드 카길이 선수 본인이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다섯 번째, US 챔피언십 오픈 챌린지 카멜로 헤이즈 대 도전자로 신스케 나카무라가 나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카멜로 헤이즈가 방어를 했어요. 그리고 신스케 나카무라가 또 오랜만이죠. 또 오랜만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디에 땜빵을 하는 역할, 그리고 베테랑 선수로서 젊은 선수를 키워주는 그런 역할로 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뇌피셜이지만 신스케 나카무라가 이제 WWE에서의 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WWE도 이 신스케 나카무라에 대한 어떤 특별한 계획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신스케 나카무라가 카멜로 헤이즈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죠. 그리고 카멜로 헤이즈도 신스케 나카무라를 존중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고요. 이번 스맥다운에서 풀 경기를 보고 싶다 하면 이 경기랑 이제 마지막 경기, 그렇게 두 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아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카멜로 헤이즈는 US 챔피언으로서 조만간 랜디 오튼, 미즈, 트릭 윌리엄스 요 대립에 합류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다음 주 스맥다운,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스맥다운 경기 예고가 하나 나왔는데, 이제 통합 WWE 챔피언십 다음 도전자를 가리는 토너먼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예선전 4경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예상하는 승자는 세미 제인입니다. 이번 로얄 럼블이 사우디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시리아계 선수인 세미 제인이 로얄 럼블에서 도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이 왔습니다. 통합 WWE 챔피언십 3 Stages of Hell 매치, 지옥의 3경기. 이게 엄청 예전에 했었는데 아주 오랜만에 이 연속 3경기 매치를 하게 됐고, 여기서 코디 로즈 대 드루 맥킨타이어 경기를 했는데 우선 첫 경기로 싱글 매치 드루 맥킨타이어가 이겼고요. 두 번째로 폴스 카운트 애니웨어, 어디서든 카운트가 가능한 그 경기에서는 코디 로즈가 이겼고, 그렇게 1대1 스코어에서 스틸 케이지가 딱 내려오면서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서 갑자기 제이코 파투가 나와서 드류가 나가려는 거를 방해를 했고, 안에 들어가서 드류를 때리는데 파투가 코디까지 때려요. 그러면서 둘이 싸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드류가 케이지 문을 열고 나가면서 승리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통합 WWE 챔피언에 등극합니다. 와, 저는 솔직히 파투 나오는 거 보고 아, 드류 또 졌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코디랑
파투가 싸우네? 그리고 드류가 나오고? 그래서 이 결과에 너무 놀랐고, 독일이긴 했지만 주변 유럽 국가들 팬들이 많이 왔을 텐데 아마도 스코틀랜드 팬들도 있었겠죠. 드류가 딱 이기니까 엄청난 환호가 나왔다. 그리고 코디 로저한테는 초반부터 계속 야유가 나오긴 했죠. 이 경기 할 때도 야유가 나왔었고, 그러면서 웬일로 WWE가 드류에게 큰 선물을 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스맥다운이 영국 런던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스코틀랜드 팬들이 많이 오겠죠. 그럼 드류가 딱 등장했을 때 얼마나 큰 환호가 나올지 다음 주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역대급 환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드류도 좀 울컥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드류 맥킨타이어 팬분들 너무 축하드립니다. 솔직히 이 대관식을 예상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많이 내려놓으셨잖아요. 드류가 WWE 챔피언을 은퇴 전에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꽤 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드류가 메인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디 로즈 얘기 좀 하면은, 코디 로즈가 지금 역반응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유럽 팬들이어서 나온 역반응이기도 한데 사실 미국 현지에서도 코디 로즈의 역반응이 좀 더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코디는 참 웃기게도 그 역반응에 맞게 점점 흑화하는 느낌? 그래서 코디 로즈는 앞으로 뭔가 자기 생각대로 잘 안 풀리면서 화가 많아지면서 주변 동료 선수들한테 화를 내면서 팬들한테까지 불만을 터뜨리고 턴 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그냥 레슬매니아 42에서 코디에게 다시 주기 위한 그런 스토리라면은 그땐 진짜 욕을 많이 먹지 않을까. 근데 또 레슬매니아 42에서 코디 로즈 주면은 야유 나올 거 뻔히 알 텐데 진짜로 주면은 WWE가 악역 코디를 염두하고 주는 걸로 봐야겠죠. 아무튼 오늘의 스맥다운은 이렇게 끝이 났고, 드류 맥킨타이어 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